이것은 죄악을 대비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1년 전 저희는 컴퓨터 과학자 제프리 힌튼 교수와 그가 머슴 연인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소위 AI 대부라 불리는 그는 그 이후로도 한참 바빴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AI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그 위험성을 다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망원경이 앞으로 약 10년 뒤 이곳에 도착할 외계 침공 함대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우리는 두려워할 테고 어떻게든 대비를 할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상황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외계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10년 뒤에 이곳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존재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공존과 통제, 제프리 힌튼 교수 자신이 매우 치열하게 고민해온 두 가지입니다. 현대 AI를 가능하게 만든 컴퓨터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는 그 미래를 고찰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그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도 말입니다. 교수님, 안전성에 대해 진짜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긴 합니까? 제 말은 우리는 엔트로픽에 대해 듣고 딥마인드에 대해 듣습니다. 그들이 이 안전 문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요? 네, 제 생각엔 다리오 아모데이와 데미스 하사비스 그리고 제프 딘도 그들 모두 안전성을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거대한 상업 경쟁에도 휘말려 있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실존적 위협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AI가 초지능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그냥 대체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실존적 위협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어떤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보다 책임감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 생각에 메타는 특별히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다. 오픈 AI는 원래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기 위해 설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책임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고 안전성 연구원들은 모두 떠나고 있거나 이미 떠났습니다. 네, 제 생각엔 엔트로픽과 구글은 안전성에 대해 어느 정도 염려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은 덜합니다. 저는 제프 당신이 언급한 그 회사들 중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시죠. 우리에겐 이 문제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훌륭한 컴퓨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아직 한참 멀었고요. 설령 위험이 닥쳐도 우리 과학자들이 금방 알아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경쟁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들 하죠. 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들은 경쟁에 훨씬 더 관심이 많죠. 그들은 인류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AI로 인한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사회 생존 여부도 문제입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다른 국가들이 AI가 인간을 장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사이버 공격이나 자율무기 같은 것에는 서로 반대 입장이죠. 그들 중 누구도 특정 국가가 바이러스를 만들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AI가 장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은 협력할 겁니다. 아무도 그걸 원치 않으니까요. 중국 공산당도 AI가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고 트럼프도 AI가 장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어떻게 AI가 장악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입니다. 설령 우리 모든 국가가 협력한다 해도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 생각엔 현재 모든 빅테크 기업들과 정부들은 잘못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본 모델은 이겁니다. 나는 CEO이고 이 초지능 AI는 극도로 똑똑한 임원 비서다. 나는 보스이고 그 비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난 그냥 스타트rek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만 하면
초지능 AI가 다 해내고 그이는 그 공을 가로챕니다. 멋져 보이긴 하네요. AGI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강력해지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틀린 모델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고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혹시 덜 지능적인 존재가 더 지능적인 존재를 통제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겐 딱 하나의 모델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모델이죠. 바로 아기가 엄마를 통제하는 모델입니다. 진화는 아기가 어머니를 통제할 수 있도록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실 종종 자신보다 아기를 더 걱정하죠. 토끼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인간에겐 일어납니다. 이것이 초지능과 공존하는 훨씬 더 그럴듯한 모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기이고 그들이 어머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어머니들이 유대인 어머니가 아니길 바라야죠. 하지만 당신은 이 테크브로들이 그 아기 어머니 모델을 받아들이기를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생성형 AI 개발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에 뒤처져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미국이 여전히 약간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앞서 있진 않죠. 그리고 중국에는 아주 경쟁적이고 아주 똑똑하며 과학, 공학, 수학에서 아주 잘 교육받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분야들에서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서 똑똑한 인재들을 이민자들에게 의존해왔죠.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중국이 미국을 확실하게 추월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중국인이라면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의 기초연구 예산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 연구 대학들을 공격하는 거죠. 트럼프는 마치 푸틴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학들을 공격하고 기초과학 예산을 공격하는 그런 그의 행동은 마치 시진핑을 위해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말씀하신 이민자 문제도 있고요. 단순히 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두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며 또 얼마나 즉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요. 기초 연구를 공격하는 것의 진짜 문제는 당신이 그 피해를 10년, 15년, 20년 동안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공격으로 인해 하는 일은 정말로 거대한 개념적 돌파구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중이 되면 중국이 훨씬 더 앞서 있게 될 겁니다. AI 경쟁에서 누가 선두주자가 되든 힌튼 교수는 지난 1년간 우리 모두에게 그 위험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말입니다. 마치 바로 이번 주 아마존이 전체 인력의 4%를 감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AI 투자로 인해 가능해졌거나 혹은 필수가 되어버린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1년 전 교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후로 엄청난 양의 돈이 AI에 투입됐습니다. 제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액수입니다. 만약 모든 회사의 투자액을 다 합치면 거의 1조 달러 규모일 겁니다. 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익으로 돌아오기는 할까요? 이들은 진지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 모든 돈을 쏟아붓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자존심도 좀 껴있지요. 그들은 설령 그게 우리를 다 죽일지라도 내가 최초로 해낸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요. 자존심이 껴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이겁니다. AI로 돈을 버는 가장 명백한 방법이 챗봇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바로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회사의 수익성을 더 높이는 방법은 노동자들을 더 저렴한 무언가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 생각엔 그것이 바로 AI 투자를 주도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승자 독식 시장입니까? 기본적인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건 뭐랄까? 가보지 않은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큼 거의 똑똑한 존재들이나 우리보다 더 똑똑한 존재들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산업혁명 때 우리보다 더 강력한 것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것들을 통제했죠. 아시다시피 정기기관은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기기관을 통제하죠. AI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만약 당신이 도랑 파는 일을 하다가 실직했다면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했죠. 당신은 콜센터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자리들조차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런 큰 변화는 항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 거대 기업들은 AI가 대규모 일자리 대체를 일으키는 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막대한 돈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제학자들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새로운 기술이 어떤 일자리를 파괴하지만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 따져보면 일자리는 그만큼 혹은 더 많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교수님은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 1조 달러 혹은 그 이상의 투자가 일자리를 파괴하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야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AI가 노동자, 경제, 그리고 인류 전체에 가져올 끔찍한 위험에 대한 경고를 감안할 때 우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가 AI의 생명을 불어넣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그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챗GPT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라고 부르는 그 힌튼과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챗GPT의 답변입니다. 만약 저를 성숙한 열대우림이라고 한다면 힌튼 교수는 그 첫 번째 씨앗을 심고 그 씨앗에 물을 주는 법을 알아낸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은 그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교수님, 불공정한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수님은 그 탄생의 순간에 계셨습니다. 만약 교수님께 그럴 힘이 있으시다면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이 모든 위험을 감안할 때 AI를 완전히 멈추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당신은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건 오직 나쁜 일에만 쓰이는 핵무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료와 교육에서 엄청난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선을 행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만약 당신이 수많은 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쁜 이유는 사회가 조직된 방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실직할 것이며 머스크는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머스크를 일종의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AI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조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 1년간 경제와 시장이 교수님의 이런 경고에 반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온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설령 대중이 교수님이 묘사하신 그 위험에 대해 지금보다 더 걱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깐만요. 저게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잖아요. 우린 저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린 경기 침체에 빠지고 싶지 않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희망은 AI가 장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마치 AI를 위한 체르노빌 같은 그런 무언가 말입니다. 제가 그 말에 동의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분명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만들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 자원의 3분의 1 같은 막대한 자원을 안전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내는데 쏟아붓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AI가 장악을 시도했다가 간신히 실패한다면 아마 그때는 하겠죠.